반갑습니다. P&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완주에 와서 창호 공사만 하신 고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처음에 어떤 샤시 문제 때문에 창호 교체를 고민을 하셨나요? 네, 여기가 이제 원래 그 곡면형 창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저희가 7년 전에 여기를 비우고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늦둥이가 둘이 있는데 늦둥이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들어와 살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가 단열이고 두 번째가 난방인데 아빠가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겠다 해서 이제 샤시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기존 창호를 사용하시면서 단열이 불편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불편한 거 있으셨나요? 이게 곡면형 창호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시공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구가 안 맞는다고 하죠. 이게 틀어져 가지고 이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이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춥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겨울에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웠죠. 그러면 저희 P&S 창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나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약속한 부분인 단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샤시를 바꿔야 되는데 샤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브랜드 있는 창호도 알아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P&S에서 이제 남인석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고 시공 현장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시공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실제 유튜브에서 시공하는 그대로 시공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창호 알아보시면서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 비교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어땠나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창호의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최소한 3,000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단열에 대한 확실성 이 부분을 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P&S라고 하는 이 제품을 보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는 직접 제작하고 또 본사에서 직영으로 시공하고 AS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일반 브랜드에 있는 창호보다 훨씬 싼 거예요. 품질도 좋으면서 이제 견적을 2,200 받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싸게 나와서 상당히 좀 놀랐죠. 가격에 있어서는 고객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저희 P&S 창호를 찾아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회사가 이 집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할 때 간접비와 그리고 또 이익이 들어감으로써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직접 알아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해 주셔서 직접 컨택을 함으로써 가격을 저렴하게 또 이렇게 좋게 공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창호 공사가 끝나고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건 아니지만 바닥 단열 공사를 하시고 계신데 변화가 체감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에는 이제 밖에 외부의 소리가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리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조용한 상태에서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겨울이 되면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복층 구조여서 높이가 한 5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오면 냉기가 확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샤시를 교체하고 나서 들어오면 그런 냉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약간 포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기밀성과 단열성, 창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럼 주변에 추천하셔도 되겠다 싶으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열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인데 그러고 보니까 빗소리도 거진 안 들리네요. 이 집 같은 경우 고객님이 처음 의뢰를 하셨을 때 집이 빌라고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창이 개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라운드 창이 추우니까 또 덧창을 하나 더 대었고, 갓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집이 너무 추워서 생활이 안 되겠다 해서 전주로 이 집을 그냥 비우고 7년 동안 나가 사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린 내용은 와이드뷰 창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단열 감봉, 까만색의 단열 감봉, 그리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르곤 가스까지 넣게 되었고, 여기서 보시면 글레이징 테이프, 실리콘 대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리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유리는 실리콘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글레이징 테이프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고객님도 계시는데요. 이 글레이징 테이프는 독일산이고 100년 이상 된 그런 역사를 자랑을 하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내부에 실리콘이 돼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변색이 가고 갈라지고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프는 창호와 유리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실리콘보다 유지되는 기간이 짧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 더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시면 저희 창호가 한 20년 가까이는 외관이 오염 없이 깨끗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실리콘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창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게 보광재인데요. 그 견고함은 보광재가 역할을 합니다. 이 창은 특히나 높이가 약 한 2300 정도, 아주 큰 창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아파트에 발코니 창 해봐야 2200보다 넘는 창은 잘 없어요. 그러나 저희 창호는 여기에 M자형 구조 1.5T 보광재를 넣음으로써 이런 높은 창도 휘임 없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창호의 성능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고객님 댁이 창호 공사도 하지만 바닥 단열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공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창호 공사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부용 실리콘, 외부용 실리콘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산이 우거져 있고 자연이 굉장히 좋은 지형에 있는 빌라인데요. 고객님이 단열도 중요하고 방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가 이번에 액상 실리콘을 사용한 현장인데요. 이 액상 실리콘은 방수용으로 사용이 되어서 칼브록을 받고 나서 그 미세한 틈을 이 액상 실리콘이 다 메꾸는 역할로 방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외부 실리콘은 넓고 두껍게 실리콘 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면 넓고 두껍게 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런 벽돌 형태 같은 경우 어떤 고객님은 홈이 들어가서 면이 이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홈으로 면을 일자로 잡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리콘을 넓고 두껍게 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여기가 빌라의 복층 구조인 2층인데요. 옛날에 지었던 빌라 같은 경우는 옥상 구조가 가끔씩 이렇게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창호하는 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집도 이런 형태를 구현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창호만 교체를 하실 때 벽지와 창호 사이를 마감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마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몰딩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호 공사를 할 때 우레탄 폼을 창과 벽 사이에 밀실하게 채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에 우레탄 폼이 두껍게 들어가니까 보기 싫다, 이 스티로폼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폼을 이렇게 두껍게 쏘냐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레탄 폼 같은 경우 단열 값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0.4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열 값에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아이소핑크, 글라스울,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열재 중에서도 월등히 단열 값이 제일 높은 게 우레탄 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우레탄 폼이 왜 중요하냐? 창호 주변에 결로가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보시는데요. 창은 0.9 이하가 1등급인데 창은 1등급을 설치를 하면서 창 주변에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 사이는 외기에 접해 있는 바람이 내부로 직접 마다하면서 창호와 만나서 그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창호 주변에서 결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단열에서 오는 건데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우레탄 폼입니다. 보고 계신 게 터닝도어인데요. 터닝도어도 가장 중요한 게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보강제인데요. 보강제가 이것 또한 밀실하게 두꺼운 보강제가 들어감으로써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견고함을 유지를 해서, 여기 보시면 락킹 장치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변형이 오면 이 문 열고 닫는데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밀실한 구조의 보강제를 이 터닝도어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러 하자 중에 보강제를 밀실하게 안 넣으면 당장에 오는 하자가요, 창문을 여실 때, 닫으실 때 여기 락킹 부위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밀실한 구조의 보강제가 안 들어감으로써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약간의 변형이 오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와 여기 락킹 기어가 일치하게 맞닿지 않아서 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또 열리지도 않는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하자가 보강제를, 밀실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넣는 걸 안 해서 오는 결과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또 다른 변형에 의해서 똑같은 하자가 반복된다. 창호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사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시공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대표님께 전화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하시고 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고객님이 꼭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고, 이렇게 진짜 공사를 정성껏 해주는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한번 오시면 식사를 한번 사겠다 해서 오늘 제가 밥도 얻어먹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뭐 쓰시다가 저희 창호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저는 뭐 서울에 살지만 언제든지 여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창호만 주문하시는 고객님들 보시고 도움되시는 자료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영상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